자, 갑시다. 3번 문제부터. 다음 문학작품 가에 대한 나의 감상 관점 동그라미 치시고 나의 감상의 관점 동그라미 치십시다. 문학을 보는 감상 관점은 크게 몇 가지가 있죠? 4가지가 있는 거죠.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뭐를 보는 작품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작가가 있고 이것을 읽는 독자가 있고 그리고 시대와 현실이 있는 거죠. 이럴 때 누구는 작가는 작품을 보면서 작품 속에 자기의 생각을 글로 뭐합니까? 표현한다 그래서 표현론. 그럼 독자는 이걸 읽고 감동, 교훈, 깨달음 등등을 얻어내죠. 그래서 뭐라고 한다? 효용론. 마지막으로 시대와 현실은 작품에 뭐가 된다? 반영이 된다서 반영론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색은 작품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어서 외재적 접근 방법이라고 하죠. 반면에 무엇을? 작품 안에만 보는 방법도 있죠. 다른 건 다 배제하고 이런 걸 뭐라 그러죠? 그러면 내재적 접근 방법. 다른 말로는 절대주의적 관점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나의 관점이니까 나가 작가의 이야기냐 독자의 이야기냐 시대 현실을 말하고 있느냐 아니면 작품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를 보면 되는 거죠. 가족들의 내면에 자리 잡은 엄마의 모습은 어머니는 과연 우리에게 동그라미 치고 우리에게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럼 우리에게니까 이거 누굽니까? 독자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죠. 또 더 볼까요? 어떤 존재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한다.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엄마에 대한 슬프고도 아름다운 에피소드들은 우리 모두의 엄마를 떠올리게 한다. 이 소설은 어머니라는 보편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작가 특유의 섬세한 문체와 묘사로 자연스럽게 이야기의 흐름을 바꾸어 간다. 늘 배경으로 묻혔던 엄마의 삶을 누군가의 아내나 어머니이기 전에 한 여자로서의 삶을 내세워 독자로 하여금 밑줄치고요. 그러면 독자와 관련된 거니까 무슨 론? 뭘 얘기하는 거죠? 효용론적 관점을 얘기하는 거죠. 정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4번 문제.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이거 읽어보면 알지만 채만식의 논 이야기입니다. 자, 답지부터 독백과 대화를 혼용한다. 독백이 있어요? 전부 눈으로 보더라도 뭡니까? 대화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미 틀렸죠. 두 번째,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을 직접, 여러분들 대화가 있다라는 건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성격을 간접.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자연스럽게 지울 수가 있고요. 3번, 특정 단어를 활용하여 시대적 배경. 여러분 보세요. 단어를 찾되 시대적 배경이라는 것은 그 시대를 알 수 있는 단어가 있다는 얘기죠. 있나요? 조선 또는 일인, 해방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정답 몇 번? 3번이 되는 거죠. 그러면 4번, 작가는 국민의 도덕성과 국가의 비도덕성을 대조한다. 국가의 비도덕성은 나타났지만 무엇이 있습니까? 국민의 도덕성 아닙니다. 여기는 한생원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물이죠. 그러면 개인도 뭐가 되는 거죠? 비도덕적인 인물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자, 5번 문제 갈까요? 윗글의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자, 1번은 몇 인칭 무슨 소설일까요? 보니까 작품 속에 나가 자신이 겪는 갈등을 직접 서술 몇 인칭 무슨 소설? 1인칭 주인공 소설. 2번은요. 작품 속에 내가 자신이 관찰하고 들은 이야기니까 1인칭 관찰자 시점. 3번은요. 서술자가 그랬죠. 서술자가 3인칭입니다. 인물의 내면을 묘사할 수 있는 건 뭐죠? 전지적 작가 시점. 4번 서술자는 그랬죠. 작중의 상황과 사건의 전모를 전지적 시점이니까 전지적 작가. 그러면 여러분 이건 답지만 보더라도 몇 번 아니면 몇 번이다? 1번 또는 2번이 돼야 되겠죠. 왜? 3, 4번은 같은 시점이니까. 그럼 1인칭 주인공이냐 관찰자냐만 따지면 되는 거죠. 건우 할아버지 윤춘삼 씨가 들려준 조마이섬 이야기는 그랬죠. 보세요. 누구가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누구에게 들었단 얘기예요. 윤춘삼 씨에게 뭔 얘기를 들은 거죠. 내가 주인공은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1인칭 무슨 소설입니까? 관찰자 소설이 되는 겁니다. 정답 몇 번인가요?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지만 사실은 핵심적인 개념을 물어보는 경우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겁니다. 6번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는 보면 알지만 누구와 누구 이야기죠?
조마이섬 사람들과 여기에 갈등을 벌이는 인물들이 있는 거죠. 지금 조마이섬 사람들의 특징이 누가 있어? 여기 누가 있나요? 건우 할아버지가 있고 윤춘삼 씨가 있죠.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들 근데 항상 봐둬야 될 게 소설에서는 항상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항상 누구의 모습입니까? 민중의 모습이고 또는 약자의 모습이 돼버리는 겁니다. 항상. 근데 괴롭히는 대상은 누가 되는 거죠? 강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 된다? 권력자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것과 관계없이 여기는 이야기를 잘 읽어보니까 누가 강자였습니까? 누가 이들을 괴롭혔던 거죠? 누가 이들의 삶에 터진 땅을, 조마이섬을 계속 가지려고 했던 거죠? 처음엔 누구? 외노, 쪽발이가. 두 번째는 누가? 국회의원이. 세 번째는 누가? 유력자라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소설이 또 나온다면 잘 보세요. 이 조마이 사람은 특정한 한 시대에 뭐가 되는 겁니까? 국한에서 지금 뭐 당한 거야? 핍박당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시대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 흘러오고 있죠.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이 사람들은 자기 땅을 자기 땅이라고 뭐 하지 못했습니까? 말하지 못하고 갖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건 결국 뭐죠? 조마이섬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뭐 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강자에게, 권력자에게 뭐 당한 사람들이다? 수탈당해온 민중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와 얘들의 무엇을 잘 그렸다? 갈등을 그렸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누구의 소설이라 그랬습니까? 채만식의 뭐다? 무슨 소설을 했죠? 논이야기입니다. 잘 보세요. 자, 채만식 하면 무조건 뭐가 나온다 그랬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반성 참여하면 누구예요? 그래요. 그런 식으로 꼭 정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고전에서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풍자와 비판을 굉장히 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전에서 운문 파트에서는 누가 되는 거고요? 정약용입니다. 산문 쪽에서는요, 여러분들 잘 알 텐데요. 산문 쪽에서는 누굴까요? 박지원. 그렇죠. 현대에서는 시는 운문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산문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거의 일관성을 띌 정도로 채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오면 풍자와 비판, 그럼 풍자의 대상이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잘못한 놈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 대상이 누구고, 그럼 그들로부터 뭐 억압받는 대상이 누군지를 나눌 수가 있어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 6번 문제,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외적 갈등 구조를 통해 외적 갈등 구조 맞죠, 분명히? 김정한의 모래톱 이야기고 채만식의 논 이야기도 요건 좀 정리하고 갑시다. 채만식도 풍자 비판 이런 거 정리하고 갑시다. 지금 우리는 모래톱 이야기인데, 자, 외적 갈등 구조 있고요. 대화와 행동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사건을 순차적으로 묘사했나요? 아니면 앞뒤가 왔다 갔다 했나요? 왔다 갔다 했으니까 순차가 아니라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토속적 어휘나 말투, 여러분들 토속적인 거는 뭐가 되는 건가? 사투리. 그 다음 비속어 뭐가 있어요? 찾아보세요. 죽일 놈들 이런 것들. 이런 걸 통해서 섬 사람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렸다. 맞습니다. 자, 김유정의 본범입니다. 본범이라는 거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해학성이 잘 드러나는데, 해학성이 드러나는 이유는 나라는 주인공은 뭐합니까? 우직하고 순진하고 어리숙한 인물입니다. 근데 나랑 갈등을 벌이는 게 누구죠? 장인이죠. 장인은 뭐하죠? 교활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이익을 추구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런 장인에게 계속적으로 무엇하고 있음에도, 속고 있음에도 그 속은 걸 잘 몰라요. 그 속에서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해학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이 제목이 왜 봄봄이냐 보세요. 봄, 그 다음에 여름, 다음 가을. 우리는 계절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분명히. 근데 봄에 뭐 하죠? 열심히 일을 하면 언제 가을이 되면 뭘 시켜주는 겁니까? 혼례를 시켜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점순이라는, 즉 장인의 딸인 대리사위로 온 겁니다. 지금 자기는 자신의 열심히 봄에 모내기도 하고 열심히 일해서 가을이 되면 뭐가 되죠? 곡식이 풍성해지니까 그때 일 열심히 했으니까 혼례 시켜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죽으라고 일해서 언제를 기다려요? 가을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보세요. 제목이 언젠가 보세요. 봄 다음에 언제가 왔어요? 아니, 또 속는 거예요. 가을에. 다시 봄에 일합니다. 그럼 또 속아요. 그럼 또 뭐가 되는 거예요? 가을을 기다렸죠. 또 안 시켜줘요. 그럼 또 언제를 기다려요? 봄. 그래서 제목이 봄 다음에 봄, 영원히 일만 할 겁니다. 그게 봄봄이죠. 됐나요? 자, 윗글에 나타난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통상적인 인간관계에서 벗어난 인물 간의 갈등 맞죠? 보세요. 통상적이라면 장인하고 얘하고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얘 뭐합니까? 장인이 그냥 후려치고 싸우고 난리가 났죠,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통상적으로 여러분들, 아니 결혼했는데 남편이 아버지 멱살 잡고 수염을 딱 잡고 어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말을 뭐 물어봤는데 뭐 대답을 안 하는 수준이 아니라 딴짓을 하는구나. 사신가? 내가 손가락질까지 이렇게 해줬는데. 그러면 다시 결혼했는데 남편이 이쪽은 이제 포기하고 남편이 갑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의 그냥 멱살을 딱 잡고 그냥 이놈의 장인이 막 이래.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가 막 유리잔으로 막 머리를 막 때리고 이러고 있어. 재터리로, 유리 재터리로. 어떻게 할까요? 오래 살 사람은 남편이고 나를 낳아준 건 아버지고 참 애매하네. 그때 봐서 남편이 하는 꼬라지를 봐서 나한테 잘해주면 편들어줄 거고. 이게 정상적인 거야, 정상적이지 않은 거야? 정상적이지 않은 거잖아.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인간관계의 갈등이잖아요, 지금. 원래 갈등을 벌이더라도 장인님 좀 해주세요. 그래, 네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근데 지금 뭐가 안 되니 좀 더 해보자. 이렇게 갈등을 벌여야 되는데 그냥 막 때리고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인간관계에서, 즉 장인과 사위의 관계는 뭐 때리고 치고받고 하는 관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어르고 달래고 뭐하고 내가 뭔가를 뭐하면 이렇습니다라고 뭘 해주면 건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관계지. 그런 관계 속에서 뭐가 된다? 해학적 분위기. 그래서 얘가 뭔다? 속는 과정 중에서 무엇이 일어난다? 해학성이 계속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봄봄의 가장 큰 특징은 해학입니다. 풍자는 거의 잘 안 말합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8번 문제는 이거는 살짝 별표 쳐볼까요? 또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봄봄이라는 게 그저께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계속적으로 역순행적 구성으로 막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이걸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유형을 물어본 시가 또 있죠. 시간의 흐름을 반드시 알아두라는 시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백석의 여승이라는 작품도.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나오는 게 가입니다. 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 지금 현재 이야기잖아요. 아, 점순이 왜 이렇게 키도 안 크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다로 가면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장인과 싸움을 한 거죠. 그때 라로 가면 뭐가 됩니까? 그때 나타나는 장모는 누구 편을 들고? 장인 편을 들고. 점순이는 내 편을 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누구 편을 들어버려요? 아버지 편을 들어버리죠.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그냥 맞는 거죠. 허탈해서 그냥 맞는 거죠. 믿었던 점순이가 내 편을 안 들어줘서. 그렇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보니까 그래서 이런 이유로 싸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돼야 됩니다. 조금 더 설명해주면 점순이가 원래 처음에는 뭘 하냐면 나보로 부추깁니다. 싸움질을. 왜냐면 와가지고 그냥 밥을 먹고 밥을 짊어지고 왔는데 점순이가 와서 에이그 너 구장한테 갔던데 그냥 왔어? 결혼시켜달라고 해야지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용기 100배 불끈 그래서 장인한테 가지고 시켜줘요 하니까
안 해 하니까 그냥 배에 들어 누웠다가 장인이 그냥 대가리를 딱 치니까 머리 아파가지고 장인 거시기를 빡 잡아가지고 막 싸웁니다. 실제로 그 장면들이 나와요. 이거 해학적으로 그려낸 거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막 장인 난리 나고 막 터지고 그러면서 또 왔는데 또 장인한테 이제 또 속아가지고 또 왔는데 점순이가 다시 한번 으이구 시험을 뺏어라도 장가를 보내달라고 해야지 하니까 됐어 막 이러면서 나 오늘 끝장 낼 거야 했는데 장인을 진짜 수염 잡고 난리가 났는데 점순이 누구 편을 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 편 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랑 같이 덤벼들어서 자기를 이루니까 백 빠져서 쳐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9번 넘어가겠습니다. 공성옥의 그 유명한 가리봉 영가입니다. 그죠? 가리봉 옆에는 원미동. 가리봉에서 원미동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머나? 안 멀걸? 별로 안 멉니다. 멀지 않아요. 그 라인이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서술자가 밑줄칠까요? 외부적 관찰자의 위치 밑줄칠까요? 외부자의 관찰적 위치. 서술하는 방식으로 밑줄. 대상을 객관적 묘사 몇 인칭 소설? 3인칭 관찰자 시점이죠. 2번은요. 작품 밖의 서술자니까 일단 3인칭이죠. 인물의 심리와 태도를 상세히 알려주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 3번은요. 자신의 이야기 주인공이 동그라미 자신의 이야기 1인칭 주인공 시점. 4번은요. 작품에 등장하는 부수적인 인물이 내가 주인공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1인칭 관찰자죠. 그러면 읽어가면서 찾아야 되는데 명화는 동그라미 쳐주고 눈을 뜨자마자 반사적으로 휴대폰부터 찾는다. 사실 그 휴대폰 밑줄 휴대폰이야말로 명화의 목숨줄이나 다름없다. 그럼 명화에 대해서 뭘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어떤 정보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밑에서 한 8번째 줄부터 읽을까요? 그 돈조차도 아까워서 명화는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다. 누워있으면 이상하게 지금 남편이 아닌 옛날의 남편이 생각이 났다. 그럼 누구의 마음까지 읽어버리고 있는 겁니까? 명화라는 인물의 마음까지도 읽어버리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분명히 아니죠. 그러니까 3인칭인데 명화의 심리를 알고 있으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겠죠. 정답 몇 번이 된다?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최명희의 혼불 잠깐만 얘기해보면 이 혼불은 일제강점기에 이씨 가문의 3대에 걸친 여자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의 3대에 걸친 여자들의 삶인데 평탄치 않았겠죠. 그래서 그 여자들의 삶의 애환을 그린 작품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뭐냐면 주인공이 강모가 첫날 밤을 치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잘 볼까요? 그러면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괄호 쳐볼까요? 진주, 산호, 비치, 청옥, 백옥, 밀화의 구슬들이 알롱거리는 촛불 빛을 받아 오색의 빛을 찬연히 뿜는다. 괄호 쳐보. 이거 지금 뭐합니까? 초롱불 밑에서 반짝반짝반짝. 여러분들 옛날에 결혼할 때 여기 뭐 했어요? 쪽두리 했죠? 반짝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러면 뭐 달았잖아. 쭉 그걸 묘사했잖아요 지금. 자 금방이라도 계속 볼까요? 좌르르 소리내며 쏟아질 것처럼 소담한 구슬 무더기가 꽃밭이라도 되는가 신랄같이 가냘픈 가지 끝에서 청강성 나비가 날개를 하염없이 떨고 있다. 그럼 이게 지금 뭐가 된 겁니까? 여기서 타타타타타타 움직이는 묘사를 해준 거잖아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또 큰 비녀를 감으면 양 어깨 위로 드리워져 가슴으로 흘러내린 고운 검자주 비단 앞댕기도 보이지 않게 떨리고 있다. 앞댕기에 물려진 금박과 진주, 산호구슬들이 밑줄 쳐볼까요? 파르르르 빛을 떤다. 그럼 감각적으로 지금 묘사해주고 있는 거죠. 정답 한번 찾아볼까요? 구체적 묘사, 여주인공의 당당함이 있습니까? 여주인공이 나 시집 왔어, 나 드디어 했다, 이런 거 있어요? 없죠. 두 번째, 서사 시간의 흐름을 지어나는 서술자의 감정이 없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서사 시간의 흐름을 지연 밑줄 쳐볼까요? 이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야기가 시간이 어떻게 시간을 지연했다라는 것은 시간을 빨리 흐르게 했다는 얘기예요? 천천히 흐르게 했다는 얘기예요? 천천히. 묘사니까 천천히 갔을까요? 빨리 갔을까요? 천천히 갔겠죠. 왜냐하면 여자가 뭐했다? 쪽두리 끼고 앉아있다 하고 끝날 거를 그걸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시간이 길어졌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서사 시간의 흐름을 지연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입된 건 없어요.
세 번째, 서술자가 관찰한 사실 뭐죠? 첫날 밤 이야기죠. 그 다음에 감각적 묘사였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파르르르르 떨리고 있다. 이런 걸 통해서. 간결한 문체 아닙니다. 딱 봐도 글자가 어땠습니까? 문장이 짧지는 않죠 지금.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11번 문제. 다음 중 인용문과 같은 서술 시점 동그라미 치시고요. 시점부터 찾아보자고요. 1번 답지는 몇 인칭 무슨 소설일까요? 나는 그랬으니까 1인칭이죠. 나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 이야기가 아니고 어머니에 대해서 설명을 내가 하고 있으니까 주인공은 누가 됩니까? 어머니가 되겠죠. 이게 뭐냐면 사랑손님과 어머니라는 작품입니다. 어린 오키의 눈에서 보는 어머니와 아저씨의 사랑이죠. 그런데 이때 1인칭 관찰자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사랑손님과 어머니에서 왜 1인칭 관찰자를 선택했을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1인칭 주인공 시점이면 주인공이 누구죠?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럼 무슨 소설이 돼버려요? 불륜소설이 돼버리는 겁니다. 나이 많은 엄마가 뭡니까? 어떤 여자예요? 과부죠. 과부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기 사랑 감정을 얘기하니까 그 당시에는 불륜소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키는 잘 모르는 꼬맹이잖아요. 꼬맹이니까 엄마의 마음을 지 멋대로 읽어서 우리 엄마는요 아저씨를 좋아하나 봐요. 아저씨는 우리 아빠 있으면 좋겠어요. 지 멋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와 아저씨의 순수한 사랑을 강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꼬마애들이 유치원생들이 여자애들 남자애들 손잡고 가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꼬마애들이 가서 좋다고 뽀뽀하면 어때요? 야 이래요? 꼬마애들끼리 뽀뽀하면 어때요? 이거 이뻐 이러지. 쟤는 싹수가 노래 이래요? 쟤 커서 뭐가 달려라 이래요?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그 어린애들의 입장에 보면 굉장히 예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예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사랑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단발머리를 나풀거리며 소녀가 막 달린다. 소녀니까 3인칭이네. 갈바사이길로 접어들었다. 어떤 감정이 전혀 안 들어갔죠. 심리가 전혀 묘사가 안 돼 있죠. 3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3번은요. 1인칭 주인공. 4번은요. 전지적 작가 시점. 5번은요. 1인칭 주인공. 그러면 3번과 5번은 절대로 정답이 될 수가 없겠네요. 같은 답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지금 김동인의 감자는 몇 인칭일까요? 복녀는 그럼 서술자가 읽어봐서 알지만 서술자는 이 안에 들어와 있지가 않죠 지금. 그러면서 복녀의 심리를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몇 인칭? 3인칭 관찰자 정답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12번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답지부터 한번 좀 볼까요? 개인과 사회의 갈등 밑줄 채워놓고요. 두 번째, 외모와 말투를 통해 등장인물의 성격 그랬죠. 그러면 이거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격 제시 방법이 간접적이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어디다 밑줄 칠까요? 인물의 내면 심리를 중심 1인칭 주인공 시점, 인물의 내면을 중심으로 가고 있느냐. 네 번째, 등장인물 중에 하나인 서술자가 자신의 관점에서 이건 1인칭 관찰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녀석은 박씨 앞에서 삿대질하듯이 또 거신 소리를 질렀다. 괄호 쳐봅시다. 이제부터. 검초록 잠바에 통이 좁은 깜장색 바지, 차림에 30 남짓 되어 보이는 사내였다. 짧게 깎은 앞머리가 가지런히 일어서 있고 손에는 오리 굵은 깜장 모자를 들었다. 칼칼하게 야윈 몸매이지만 서슬이 선 눈매를 지녔고 하관이 빨고 얼굴도 까무잡잡하다. 앞니에 금리 2개를 해박았다. 구두가 인상적으로 싸늘하게 생겼다까지 괄호쳐 볼까요?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보니까 뭐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까? 외모가 드러난 거죠. 외모가 드러났는데 어때요? 지금 그 외모만 보면 성격이 어때 보여요 여러분들? 조금 상태가 좀 안 좋아. 그럼 좀 씹는 사람 정도가 돼야 되겠죠 지금? 또 볼까요? 자, 구두방에 진열되어 있는 구두는 불과하지만 일단 사람의 발에 신겨지면 구두도 그 주인의 위안과 더불어 주인을 닮아가기 마련이다. 끝이 뾰족하고 반들반들 윤기를 내고 있었다. 그럼 끝이 뾰족했다니까 구두도 주인을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두가 동그란 구두가 이거 뾰족하니까 성격이 어땠을까요? 아주 까칠한 성격이기 뾰족한 거니까. 해프고 싸근하고 무르고 게다가 병역 기피자인 박씨는 대번에 거칠한 얼굴이 되었다. 처음부터 나오는 것이 예사손님 같지 않다. 글쎄 앉으십시오. 빨리 해드릴 테니까. 얼마나 빨리 돼요? 몇 분에 될 수 있어? 허허 이 양반 참 급하기도.
뭐 이 양반? 어떤 애고만 말이요. 생각이 서로 다르거죠. 대화를 통해서 뭘 드러내고 있습니까? 갈등을 드러내고 있죠.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외양과 대화를 통해서 뭘 드러내고 있습니까? 박씨라는 사람이 어떻단 얘기입니까? 지금 어떻다? 성격이 참 모진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죠.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13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1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채만식입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답짐 채만식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근데 문제가 다음에 제시된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이거 보고 문제만 보고 혹시 답 찾아볼까요? 혹시 답이 될 만한 거 있을까요? 채만식 하면 뭐 생각하라 그랬죠? 풍자 비판이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그러면 뭐가 될 가능성이 높다? 5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채만식 소설의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 전체적으로 보면 역설적인 표현을 좀 씁니다. 뭐가 되냐면 작품 속에서 긍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인물을 작가는 어떤 인물로 본다? 부정적 인물로 보고요. 작품 속에서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인물을 작가는 뭘로 본다?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만 한번 보고 그거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 아저씨 말이지요. 치숙이니까 아저씨란 얘기죠. 그러면 1인칭 관찰자입니다. 주인공은 아저씨인데 내가 말하고 있으니까. 아따 그 시기 한참 당년에 무엇이냐. 그놈의 그 사회주의라더냐 막걸리라더냐. 밑줄 칠까요? 사회주의라더냐 막걸리라더냐.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 사회주의 막걸리 리리 동음을 가지고 말장난하고 있는 언어 유희입니다. 그걸 하다 징역 살고 나와서 폐병으로 시방 알아놓고 누웠는 우리 오촌 고모부 그 양반. 잘 보세요. 여기까지 보면 아저씨는 지금 작품 속에서 뭘로 묘사됐죠? 부정적으로 묘사됐죠. 분명히 폐병도 있고 징역도 살고. 또 보세요. 대체 뭐 말도 마시오. 대체 사람이 어쩌면 글쎄 내원참 신세간데 없지요. 자, 10년 접공 대학교까지 공부한 것 풀어먹지도 못했지요. 좋은 청춘 어영부영 다 보냈지요. 신분에는 전과자라는 붉은 도장도 찍혔지요. 몸에는 몹쓸병까지 틀었지요. 이 신세를 해가지고랑은 굴속같은 오두막집 단칸 새방 구석에서 사시장철 밤이나 낮이나 눈 딱 감고 들어 누웠군요. 재산이 어디 집 터인들 이스턱이 있나요? 서발 막내 내져야 직건불 하나 걸리는 것 없는 철빈인데 우리 아주머니가 그래도 그 아주머니가 어질고 얌전해서 그 알뜰한 남편 양반 받드느라 삭바느질이야 남의 집 품팔이야 화장품 장사야 그 칙살스러운 벌이를 해다가 겨우겨우 목구멍에 풀칠하지요. 그랬죠. 그럼 여기까지 보면 작품에 묘사되어 있는 인물 아저씨란 사람은 전과자이면서 나고자이면서 일도 안 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죠. 뭐한 사람입니까? 정보로 나왔습니다. 뭐한 사람? 사회주의하다가 징역 산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사람은 그러면 작가는 어떻게 본다? 긍정적으로 보는 인물입니다. 왜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이고 일도 안 하는 저 아저씨 나쁘다고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부정적 인물이에요. 왜? 나라는 인물은 내가 꿈꾸는 건 뭐냐면 열심히 일해서 일본말을 일제강점기 시대의 작품이잖아요. 열심히 일본말을 배워가지고 일본 여자와 결혼하고 일본 사람에게 기술 배워서 일본식 집에서 일본 기술을 갖고 살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죠? 일제히 동조하는 인물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채만식은 얘를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사회주의 뭐 한 거죠? 평등사회를 꿈꾸면서 일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죠. 근데 여기는 굉장히 안 좋게 나왔지만 작가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채만식의 태평천하라는 작품 아시죠? 윤직원 영감이 어떻습니까? 뭐 일하고 자기는 열심히 했고 그렇지만 이거 부정적인 인물이죠. 근데 손주 중에 한 명이 뭐 했습니까? 사회주의 운동하고 징역 갔죠. 근데 그 사람만 뭐가 되는 거죠? 긍정적 인물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만식의 소설의 특징은 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아까 그 종학이 종수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나오거나 아니면 얘가 1인 이야기가 나오고 자기는 일본 여자와 결혼할 거야 라고 그런 부분이 나오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답이 왜 그렇게 돼? 이걸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쭉 넘어가서요. 17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역마입니다. 우리 갈등에는 무슨 갈등이 있다?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 가장 많죠. 또 개인과 뭐의 갈등이 있죠? 사회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 사회라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소설에서는 사회도 있지만 뭐도 많다? 이데올로기라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를 이데올로기라고 보셔도 돼요. 또 뭐가 있을까요? 개인과 자연의 갈등이 있고요. 개인과 운명의 갈등이 있고요. 또 사회와 사회의 갈등이 보통 많이 드러납니다. 가장 많은 건 아무래도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두 개는 개인이 자연과 갈등을 벌이거나 개인이 운명과 갈등을 벌이면 반드시 자연이나 운명이 승리를 합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꿔버리면 소설이 아니고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점쟁이가 뭐 부족장이 되겠죠. 샤먼에 가까운 거니까. 됐죠? 여기 역마라는 것도 말 그대로 역마가 뭐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운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제목을 보더라도 누구와 누구의 갈등이다? 개인과 운명의 갈등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최장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떠돌이 남자죠. 누구랑? 성기 할머니와 이 집은 계속적으로 장터에서 주막을 하는 여자들입니다. 성기 할머니와 딱 하룻밤 잠을 자죠. 뜨내기 장사꾼이니까. 그래서 나온 게 누굽니까? 그래서 누굴 낳았어요? 성기 어머니 옥화라는 여자를 낳은 거죠. 그 옥화도 이 주막을 물려받는 겁니다. 근데 옥화가 딱 하룻밤, 이 집은 하룻밤에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하룻밤 누굴 만나요? 떠돌이 중을 만납니다. 떠돌이 중이에요. 그래서 낳은 자식이 누구죠? 성기를 낳은 겁니다. 그 보세요. 요쪽은 뭘 갖고 태어난 거죠? 역마라는 운명을 갖고 태어난 거죠. 남자는. 그러니까 성기도 뭘 갖고 태어난가요? 역마살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최장수가 이 집에 들려요. 들리는데 누구를? 개연이란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성기 어머니는 개연이가 누군지 몰라요. 그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왜? 아버지는 하룻밤 자고 간 사람인데 하룻밤 자자마자 그냥 뱃속에서 아빠 얼굴 나 기억했어요? 이럴 순 없잖아요. 맞아 안 맞아? 모릅니다. 자기 아버님도 모르는데 개연이가 딸이 있어. 이뻐. 애가 싹싹하고 괜찮아. 그래서 성기랑 어떻게 좀 연을 맺어주려고 하는 거죠. 왜요? 그러면 성기가 뭐하니까 이 역마가 없어지고 이 집안에서 뭐 할 수 있으니까 정착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근데 다행히 성기도 개연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빠하고 막 서로 좋아해요. 근데 갑자기 우연성이 갑자기 드러나요. 현대소설의 특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여기다가 사마귀가 딱 발견돼요. 누구? 개연이. 그러니까 옥화가 딱 개연이 사마귀고 내 동생이네 이렇게 알아버리죠. 그거 하나 보고. 그러니까 이들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루어지면 근친이 돼버리는 거죠. 사랑이 깨집니다. 그래서 개연이는 최장수가 다시 데려가고요. 성기는 그래서 옆판을 들고 떠납니다. 그럼 결국 이것도 이정저정 떠돌아다니는 엿장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운명에 굴복하는 겁니다. 이게 역마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암시적 방법은 없고요. 등장인물의 진술을 통해 문제 상황을 타개하고 있다. 어떤 걸 통해서요? 옥화 이야기 볼까요? 자, 중간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나도 처음부터 영감이 36해 전이라고 했을 때 가슴이 섬찟하긴 했다. 그렇지만 설마 했지. 그렇게 남의 간을 뒤집어 놓을 줄을 알았냐. 이제 누군 걸 알았어요? 최장수가 자기 아버지인 것도 알았고, 누가? 개연이가 자기의 이복동생인 것도 알았고, 하도 아슬아슬해서 이튿날 악양으로 명도까지 불러봤더니 요것도 남의 속을 빤히 들여다가 보는 득히 제줄되는구나. 차라리 망신을 했지. 옥화는 잠깐 말을 그쳤다. 성기는 두 눈에 불을 켠 듯 한 형형한 광채를 띠고 그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차라리 몰랐으면 모르겠지만 한번 알고 나서야 인륜이 있는데 어쩌겠냐. 그러니까 이제 인륜이 있으니까 서로 뭐 하지 못한다? 결혼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뭘 통해서? 진술을 통해서 문제 상황 타개입니다. 여러분 타개 조심하셔야 돼요. 타개니까 이제는 뭐 할 수가 없다? 사건을 종결시킨다는 얘기예요. 강제로. 어떻게? 니들은 뭐 할 수 없다? 사랑할 수 없다. 강제로 디엔드를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 못해서 해결 안 됐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황순원의 너와 나만의 시간입니다. 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요. 자, 이 상황은 되게 재밌어요. 김일병하고 여기 누가 나와 있습니까? 주대희가 있죠. 너와 나만의 시간에선 김일병과 주대희입니다. 그런데 누가 지금 닫혀 있습니까? 주대희가 다쳤습니다. 근데 김일병이 주대희를 넣고 가는 거예요. 계속 가면서 뭐 합니까? 살려보려고. 근데 주대희는 자기가 이제 뭐가 될 거 아니까 꼭 죽을 거라고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합니까?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방향도 다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려가는데 뭐가 되죠? 계속 거짓말하죠. 저기 인간 소리가 들린다. 개소리가 들린다. 이런 식으로. 왜요? 계속 내려가게 만드니까.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뭐가 되는 거죠? 주대희는 어떻게 될까요? 누구를 살립니까? 김일병을 살려놓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쟁 상황인데 별다른 내용은 없고요. 그쭉 읽어보면 1번 작가가 작중 인물의 생각과 심리를 진술하고 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맞고요. 2번 공간의 배경을 빈번하게 전환 아닙니다. 공간이 계속 어떻게 됩니까? 지금 주대의를 얻고 가는 것밖에 없는 거죠. 자꾸 바뀐 게 없어요. 세 번째, 회상의 방식 없죠. 계속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가고 있는 거고요. 네 번째, 심리적 갈등이 점점 고조된다? 그거는 아닙니다. 포소리가 어디서 들려요? 저쪽이요? 나도 들려요? 이런 식이지. 안 들리는데요? 장난해요? 이 사람이 지금 아팠으면 그냥 입 다물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입니다. 자, 또 쭉 넘어가셔서 23번 가겠습니다. 24번으로 가겠습니다. 이상의 날개. 좀 어려운 거니까 그럼 몇 개 좀 받아 적어볼까요? 특징. 어디 빈칸에다 한번 적어봅시다. 이상의 날개. 나오면 좀 어렵기 때문에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적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의 나열. 첫 번째 특징, 이해하기 어려운 말의 나열. 괄호, 분열된 자아 제시 괄호 닫고. 다시 이해하기 어려운 말 나열 괄호 열고 분열된 자아 제시 괄호 닫고. 두 번째, 주인공이 사는 33번지. 주인공이 사는 33번지 괄호 열고 주인공의 방과 아내의 방이 대립되죠. 주인공이 사는 33번지 주인공의 방과 아내의 방이 대조. 주인공의 방은 뭐죠? 햇볕도 들지 않는 어두컴컴한 방이죠. 1년 내내. 근데 아내의 방은요, 햇볕도 잘 들고 화장품 냄새도 있는 거죠. 왜냐면 아내가 뭐 하는 여자입니까? 유광 여자죠.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사창가의 여자죠. 됐죠? 세 번째, 역전적 부부관계. 역전적 부부관계. 일제강점기 시대는 여러분들 돈 누가 벌었죠? 남편이 벌었죠. 근데 여기는 누가 벌고 있습니까? 여자가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 열고 절음발이라고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절음발이. 이게 역전적 부부관계를 가장 잘 드러낸 단어입니다. 절음발이. 그러니까 둘이가 어떻게 부부관계가 수평적 관계로 잘 걸어갈 수 있는 관계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네 번째, 무기이력. 무기이력, 유치한 일로 시간 보내기. 네 번째, 무기력, 유치한 일로 시간 보내기. 그래서 주인공이 나는 시간 나면 아내가 없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아내 방에 와서 돋보기로 휴지도 태워보고 그냥 밖에 나와서 싸돌아 다녀보고 커피숍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근데 결국은 나중에는 어디 미스코시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뭡니까? 사이렌 소리를 듣고 새로운 자아를 각성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한 게 뭡니까? 날자 날자 날자꾸나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날개야 돋아라 날자 날자 날자꾸나 했던 부분이 미스코시 옥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다섯 번째, 아내로부터 받은 돈에 대한 인식.
5번째, 아내로부터 받은 돈의 인식 괄호 열고요. 돈의 가치 모름 괄호 닫고. 처음에는 아내가 돈을 그렇게 줌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쓸 줄 모르고 쌓기만 하고 가끔씩은 변기에 넣어버리죠. 쓸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6번째, 돈 쓰는 쾌감을 인식. 돈 쓰는 쾌감을 인식. 뭘 먹습니까? 커피를 마시기 시작하죠. 7번째, 아내가 주는 약. 아내가 주는 약 괄호 아달린 괄호 닫고 인식. 수면제죠. 감기약이라고 주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계속 재운 거죠. 왜 재웠을까요? 여자가 유곽의 여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옆방에 있다 보니까 뭐합니까? 손님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돼야 돼요? 남편이 멀쩡하게 있으면 아내가 자꾸 약을 먹여가지고 재워버리는 거죠. 8번째, 아내로부터 벗어나 겨드랑이 날개에 자국 보며 외침. 아내로부터 벗어나 겨드랑이 날개에 자국 보며 외침. 이게 뭡니까? 새로운 자아인식입니다. 지금 이렇게 1번부터 8번까지 한 건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의식의 흐름인데 큰 테마를 이렇게 끌고 온 겁니다. 이해됐어요? 나는 어떤 인물입니까? 그래서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무기력한 남편이죠. 그래서 아내에게 종속된 삶을 살고 있는 나라면 아내는 창녀이면서 남편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여자입니다. 갈등은 뭘까요, 여러분들? 갈등. 그럼 잘 보세요. 갈등은 뭐가,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근데 분명히 이건 무슨 소설이라고 했습니까? 무슨 소설이라고 했죠? 이상의 날개는? 무슨 소설? 의식의 흐름 수법을 사용한다 그랬죠. 의식의 흐름 수법은 남과 보통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갈등은 누구? 외적 자아와 무슨 자아? 내적 자아의 갈등이 드러납니다. 여기서는 외적 자아와 내적 자아의 갈등입니다. 외적 자아는 뭐냐면 자신의 일상적 모습이에요. 내적 자아는 자신의 원래 본질적 모습. 그래서 나중에는 내적 자아를 찾는 겁니다. 그게 뭐죠? 날개 자국. 그래서 날자 날자고 하면서 자살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에필로그 부분이 뭡니까? 이상의 날개에서는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나요? 하는 부분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 자기는 지식인이고 천재인데 뭐 돼버린 거죠? 굳어버린 천재란 뜻이에요. 아무런 일상의 의식도 없었던. 그런데 이 두 개의 갈등을 통해서 뭘로? 요거를 찾아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 본질적 자아를 깨닫는 것이 뭘 가지고? 본질적 자아를 깨닫는 것은 날개입니다. 사이렌 소리 아니에요. 사이렌 소리는 각성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거 혹시 나오면 또 틀릴까봐. 그러면 24번 그냥 보시면 되고요. 정답 1번일 거고요. 25번은 살짝 별표치고 날개의 의미가 뭘까요? 새로운 원래 본질적 자아를 찾고자 하는 거죠. 자신의 원래 모습을 찾고자 하는 거죠. 그럼 정답 몇 번일까요, 여러분들? 1번입니다. 생의 의지입니다. 자신의 원래적 삶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날개를 뭐한다? 다시 받고, 그래서 날개야 다시 한번 돋쳐라. 날자꾸나 이러는 거죠. 원래 자기가 날아서 멀리 날아다녔던 사람인데 그걸 박제가 돼서 없었던 거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시대적으로 보면 일제 강점기 쪽발이들이 지식인을 억압한 거죠. 그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상은 굉장히 천재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됐나요? 자, 최인훈의 광장인데 광장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설명할 게 좀 많죠. 왜냐면 중요한 작품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1권하고 2권 둘 다 가져오세요. 소설 이거 빠르게 해서 1시간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고요. 생각보다 좀 1시간이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몇 개만 더 해볼 수도 있고 해놓고 그리고 나서 바로 문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몇 작품만 더 해봅시다.